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지대 이복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목차입니다. 광고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디지털 미디어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방향성이 되겠고요. 탈대중성, 그리고 비동시성과 실시간성, 그 다음에 이동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을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즉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인식 체계를 말하는데요. 어떤 시대나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가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죠. 1대1 커뮤니케이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시간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겠죠. 이게 바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구체적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맺은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인간의 소통 과정 그리고 그 행위를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말로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서로 뜻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각, 청각의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몸짓이나 소리, 기호 이런 것들을 넌버벌, 비언어적, 버벌, 언어적 랭귀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로 다루는 개념은 이제 송신자, 메시지, 채널, 수신자,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요약해 놓은 이론이 바로 SMCR 그리고 거기에 E를 더해서 SMCRE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의제 설정 이론,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스피럴 오브 사일런스, 프레이밍, 어떤 틀을 짓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자 효과, 이런 이론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SMCR, 거기에 이펙트를 더해서 SMC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은 1960년에 데이비드 벌러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이러한 매스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가 매우 발전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크게 이 벌러라고 하는 학자는 4가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스, 송신자죠.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되겠죠.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소스가 메시지를 이제 채널, 미디어죠. 요즘은 미디어라는 말을 쓰죠. 미디어를 통해서 리시버인 수용자, 이용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선형적인 한 줄로 연결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각각의 S와 M과 C와 R 하단에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고 미디어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광고 미디어 시장은 이제 광고와 미디어가 별개가 아니죠. 광고는 꼭 미디어를 필요로 하고 모든 미디어에는 광고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컨텐츠나 IT 기술 같은 것들이 함께 융복합되면서 일정한 시너지 효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광고 미디어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텔레비전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방송 사업자들은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을 컨텐츠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스크린, 대표적으로 OTT가 되겠죠. 그래서 비실시간에 플랫폼에 노출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에 프렌들리한 그런 숏폼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특히 이 컨텐츠가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컨텐츠 is king, 컨텐츠야말로 왕이다. 컨텐츠가 다란 얘기죠. 과거에는 각각 산업들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광고와 미디어 산업, 그리고 여기에 영상과 OTT,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거기에 유통이 되면서 함께 성장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고나 미디어는 별개가 아니고요. 앞서 IT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OTT라든지 이런 영역하고 융합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산업,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OTT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그 영향력을 점차 더 키워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디어의 이용 시간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전화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컴퓨터, TV, 종이 매체 등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용 시간은 사실 텔레비전이 가장 많다고는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 더 아마 실제로는 클 것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조차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화기의 이용 시간은 1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디바이스의 사용은 매우 큰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디지털은 도대체 어떤 미디어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아날로그 시절과 달리 디지털 미디어는 디지털 코드라는 걸 통해서 통합 처리, 전송하기 때문에 다음에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양방향성입니다. 앞서 우리가 SMCR 이론에서는 이제 한쪽에서 선형으로 줄처럼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스와 리시버의 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그 관계조차도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탈대중성입니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원투매니, 일대다로 서울의 방송국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을 했었다면 이제는 원투원, 1대1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동시성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아니어도 편리하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비동시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시간성입니다. 즉, 시공간을 떠나서 리얼타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 즉 이동성입니다. 내가 버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걷는 순간이든 아니면 집이든 학교나 직장이든 메시지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죠.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차별에 대한 특징은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바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1대1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볼까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광고 전략에도 이것이 활용되게 되겠죠.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확보를 한다면 고객이 누구인지를 프로파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대1로 맞춤 광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런 광고 전략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전통적인 미디어가 제한된 전략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타겟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식별된 타겟에게 맞춤형으로 광고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매스미디어가 아닌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하게 하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언제든지 리얼타임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텔레비전에 전원이 들어올 때만 소비자가 본방사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가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편리하게 리얼타임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 메시지도 거기에 함께 실려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GPS가 되겠죠. 내비게이션에 장착이 된 게 대표적으로 위성을 통해서 좌표가 결정이 되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위치를 또 활용하는 것이 LBS,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걸 광고에 활용한 것이 로케이션 베이스드 어드버타이징이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미디어라는 것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광고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문자 서비스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로 일정한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상점이나 어떤 스토어에 갔을 때 할인 쿠폰이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아주 이러한 기본적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생활에 매우 밀착해서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도 거기에 맞추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GPS 서비스는 10m 이내 아주 정밀하게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 밖에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겠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미리 정해진 시간에 계획에 따라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와 달리 이제는 시간,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 장소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결정합니다.
OTT 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VOD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와 마케팅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IMC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IMC는 전통적인 대중미디어처럼 그냥 단순한 노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광고 메시지를 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크게 구매 전 단계, 구매 단계, 구매 후 이 세 단계에 이르러서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하나의 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3개 단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구매 전, 구매 단계, 구매 후 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사용이 되죠. 구매 전 단계는 주로 텔레비전이나 인쇄 광고, SNS, 검색 광고 등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PR이나 홍보, 보도자료, 프로모션, 이벤트, 다이렉트 메일, 우편 광고, 이런 것들이 구매 전에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퍼스널 셀링, 인적 판매, 그리고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구매 시점에 보는 광고들, 그 다음에 인스토어 광고, 상점 안에 있는 여러 광고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결제라는 단계에서 할부 제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구매 단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계속됩니다. 사후 서비스 AS라든지 CRM, 고객 관계 관리, 그 다음에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후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 구매 후 해피콜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전 단계, 과정, 구매 후까지 이어지는 이제 CR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불만족이나 어떤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구매도 일어날 것이고 로열티, 충성도도 높아지겠죠. 디지털 미디어는 이전과 달리 단순한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 단계별로 광고와 PR,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례로는 KB의 라이프 생명,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KB 라이프 생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보시죠. 내가 만약 30대라면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무엇보다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이젠 영모기지가 보험으로 된다며?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예, 윤여정 배우가 등장했던 KB 라이프 생명의 런칭 광고였는데요. 젊은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 사람은 아니고요. 이 윤여정 배우의 5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매우 화제성이 있었던 그런 내용의 광고인데요. 내가 만약 30대라면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무엇보다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이젠 영모기지가 보험으로 된다며?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자, 이 광고는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 보험시장은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KB라이프 생명은 기존의 KB생명과 프루덴셜 생명이 두 회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목표를 두 가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브랜드 인지도 형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의 이름도 알리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알리는 것, 두 가지를 이 캠페인의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전으로 제시했던 것은 라이프 풀케어 서비스였습니다. 고객 전반의 삶에 늘 함께하는 그 생명 보험 회사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었죠. 앞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KB 라이프 생명의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슬로건은 라이프를 아름답게 KB 라이프였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이자 슬로건은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즉, 타겟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둘째로는 이 KB 라이프의 비전과 이런 역할들을 고객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지원해주는 보험회사입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험이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광고들을 봤을 때 좀 지루하다거나 판에 박은, 틀에 박힌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광고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좀 뻔한 광고다.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렵다. 결정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KB라이프 생명의 선택은 어때야 했을까요? 뻔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화제성 있는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슬로건으로 되었던 라이프를 아름답게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KB라이프 생명은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디어는 바로 윤여정 배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삶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온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보험회사 최초로 딥러닝, AI를 활용해서 디에이징, 나이를 거꾸로 가는 거죠. 타임슬립 컨셉입니다. 윤여정 배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좀 많습니다. 70대죠. 그렇지만 50년 전에 윤여정을 더블 캐스팅합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왔고 당당하게 살아온, 그리고 지금도 누구와도 소통이 되고 공감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모델, 윤여정 배우였습니다. 기존의 보험회사 광고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멋진 여성들, 특히 버추얼 휴먼을 또 만들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감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바로 KB라이프 생명의 선택이었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이 광고를 토대로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닉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블로그와 카페와 커뮤니티 안에 이것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오르게닉 컨텐츠는 블로그 32개, 카페와 커뮤니티 9개, 그리고 바이럴 컨텐츠,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많은 반응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오르게닉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광고 집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컨텐츠를 말하고 있고요. 광고비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이와 반대로 광고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오르게닉 컨텐츠는 많은 댓글과 반응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역대급 광고다. 광고 감독이 진짜 닮은 배우 섭외가 아니라 딥페이크였네 라는 이런 반전들을,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게시판과 TV, CF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TV 뉴스와 많은 신문 기사 여기에도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광고 전문 언론에도 반복해서 소개가 될 정도로 화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성과들을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앞서 그 오르게닉 또는 바이럴 컨텐츠가 경쟁사 대비 14배의 성과들을 냈다고 합니다.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KB 라이프 생명만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인정받은 것이죠. 윤여정 배우의 20대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라이프를 나름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도록 이 캠페인은 진행이 됐습니다. 나름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매주 말에 처음은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 2023을 좀 참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미래 직업 보고서 2023을 내면서 2027년 말까지 일자리가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반면 6,900개가 새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매우 걱정스러운 뉴스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뭔가 위기와 기회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원이나 판매원, 사무원 이런 직종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날 일자리는 왼쪽에 있는 AI, 머신러닝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정보보안, 핀테크, 데이터, 로보틱스,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이런 쪽이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는 은행원, 우체국, 매표원, 행정직, 그다음에 사무, 회계직, 수리공, 공무원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결과는 이제 대체로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통이 더 빨리, 정보 전달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미 많이 부상을 해왔죠. 앞으로도 더 이런 변화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미디어의 생태계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아울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보다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업무라든지 회의라든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와 여러 가지 다문화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에도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화와 대화 중심의 접근도 나타나게 됩니다. 원투매니에서 원투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챗봇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이러한 대화를 더 많이 촉발해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다양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보호 그리고 그 정보의 신뢰성 이런 것들의 과제도 남게 됩니다. 광고와 미디어를 공부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변화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방향을 읽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하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광고와 미디어의 전문가로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